뷰티 빌드업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는 첫 번째 영상 수업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연결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파트는 뷰티 트렌드에 관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 빌드업 과목 내에 하는 그 수업 내용이 트렌드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뷰티 트렌드가 과연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의 이해, 그리고 트렌드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와 집단에서 사회적, 문화적, 패션적, 뷰티적 변화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뷰티, 우리가 쉽게 말하는 트렌드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뷰티 쪽을 또 전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뷰티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렌드 하면은 이걸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패션이나 뷰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사회적, 문화적. 사회적, 문화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언제의 트렌드가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 시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기, 그리고 집단에서 사회적, 문화적, 패션적, 뷰티적 변화의 방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뷰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패션적 그래서 같이 네 가지가 같이 그런 것들이 특정 시기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곧 뭐냐? 현재 사람들이 주목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선호하고 추구하고 그런 스타일이나 방식을 우리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 그 첫 번째 강의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8주차에는 이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중간고사 이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 우리가 전에는 트렌드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트렌드의 특징. 그러면은 트렌드에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 그래서 단순한 이거는 유행이 아니에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유지가 되고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렌드 하면 뷰티 트렌드 뭐 그 정도인데 그게 이제 문화적, 산업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죠.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트렌드에 의해서 산업에도 영향이 끼치겠죠. 예를 들어서 패션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쨌든 산업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크죠, 그죠? 그래서 트렌드는 소비자 행동, 사회적 가치관,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의 행동이랑 사회적 가치관, 이게 문화죠. 그리고 기술 발전,
뭐 산업적인 영향력이 이거랑 같이 이루어지겠죠. 얼마나 이제 이런 데에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술이 따라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 산업적인 영향력도 있고 문화적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볍게 그냥 우리가 유행처럼 치부할 것은 아니다. 유행이랑 다르다. 일정한 기간, 유행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기간이 유지가 된다기보다 또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영향력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트렌드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뷰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뷰티 산업에서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미용 전공하는 뷰티인이잖아요. 그래서 뷰티 산업에서의 트렌드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컬러,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 그런 사용 방식 등으로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게 될 컬러, 이거는 근데 컬러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헤어 컬러라기보다는 뭐 메이크업도 어쨌든 컬러가 들어가죠. 네일 아트도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뭐 헤어 컬러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컬러, 그리고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죠. 이러면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 트렌드에 의해서 많이 이제 나오는 선호되는 제품이라든가 사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트렌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서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선호된다. 그러면 그런 유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방식들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 시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기.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주목받는 스타일. 그래서 트렌드 특징 중에 첫 번째 시기성. 이게 뭐냐면 특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계절별 컬러나 여름, 겨울 메이크업. 그래서 계절별 컬러 하면은 요즘 이런 퍼스널 컬러를 다들 아시니까 이런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이런 계절별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컬러감, 그런 컬러감, 그리고 뭐 여름 스타일, 여름에 따라서 하는 스타일, 겨울에 하는 뭐 메이크업 스타일, 그래서 여기는 봄, 뭐 가을 이런 느낌처럼 특정한 시기에 주목받는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뷰티 쪽에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패션 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패션 쪽에서도 어때요? 뭐 계절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의 특징을 보시면 약간 시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성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SNS에서 인기 있는 뭐 헤어스타일 또는 립컬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트렌드의 특징. 그래서 요즘 보면 SNS를 전부 다 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 좀 인기 있고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뭐 이런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요즘 보면 뭐 단발 아니면은 뭐 그런 커트 같은 거 컬러도 컬러지만 이제 커트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 인기 있는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입술 이 컬러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아이섀도우도 되겠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대중성. 그래서 트렌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변화성이에요. 그래서 변화성이 뭐냐?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변화성인데 사회, 문화, 기술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예를 들면 AI, 뷰티 디바이스나 맞춤형 스킨케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AI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AI가 다 이렇게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성. 그래서 AI 뷰티 디바이스, 맞춤형 스킨케어인데 요즘 이런 뷰티 디바이스 다 가지고 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냥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정말 요즘 다 세분화되어져 있고, 그죠? 세분화되어져 있고, 진짜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들의 그런 어, 성능을 가진 그런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유독 보면은 그 흐름이 되게 빨라요. 옛날에는 뷰티 디바이스가 하나면 그게 되게 굉장히 오래 갔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데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 이제 빠르게 이것 또한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화 기술에 발맞춰서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스킨케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모든 피부가 같은 화장품을 쓰거나 뭐 중성, 건성, 지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그냥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썼다 그러면 요즘은 진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랜드들마다. 그러면 그 사람 피부에 맞춰서 그런 스킨케어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거야. 제조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사람만을 위한 화장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기 요즘 색조도 그렇더라고요. 색조 화장품도 그 사람한테 맞춰서 파운데이션이 제작된다던가 피부톤을 맞춰서 립스틱을 제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수에 가면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렇게 예약을 하면 그 본인에게 맞는 파운데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제작을 가능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그 파운데이션 뭐 비비 쿠션 이런 거에 이제 해봤자 색깔이 뭐 4개? 많으면 5개 정도 안에서 5개도 잘 없을 거예요. 4개 뭐 요렇게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내 피부에 맞춰서 파운데이션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맞춤형 스킨케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도 맞추고 뭐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품 특히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성, 트렌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또 하나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인데 영향력이 뭐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컬러 트렌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올해의 컬러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의 컬러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옷이라든가 뭐 이런 패션 쪽에서도 특히 많이 그 컬러를 참고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뷰티 쪽에서 뷰티 쪽에서도 그런 컬러들을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팬톤에서 보면은 매년 어떤 올해의 컬러는 뭐 블루야. 그러면 많은 그 회사에서 블루를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그 컬러를 주목하고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죠. 패션 쪽이나 그런 데서. 마찬가지로 우리 미용 쪽에서도 컬러 트렌드가 나오면 어때요? 헤어 컬러 제품을 개발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뭐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처음에는 컬러 트렌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이런 제품이 나오고 미용실에 서비스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컬러를 선호를 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참고로 2025년 컬러는 퍼플 바질이라고 합니다. 퍼플 바질. 그래서 약간 톤 다운된 음영이 느껴지는 그런 톤 다운된 그런 보라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지 컬러, 가지색인데 약간 뮤트한 팥죽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컬러가 올해의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적 반영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문화적 반영.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그리고 뭐 사회적, 문화적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반영이 뭐냐 보시면 사회적 분위기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속 가능한 뷰티, 클린 뷰티, 슬로잉 에이징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뭐 그런 트렌드가 요즘 있으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가치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어때요? 그런 이런 지속 가능한 뷰티, 클린 뷰티, 슬로우 에이징 그런 저속 노화라고 하죠. 저속 노화 이런 것들이 조금 트렌드가 돼서 요즘 조깅 많이 하지 않아요? 조깅, 러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런 분위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적인 반영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건강한 음식, 그리고 깨끗한 비건 뷰티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마 올리브영 자주 가실 거예요. 그죠?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가면 비건 뭐 제품 인증 막 이러면서 이런 마크도 있고 기초 제품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은 어떤 게 트렌드다? 지속 가능한 뷰티, 클린 뷰티, 깨끗한 그런 그리고 조속 노화라고도 하고 슬로우 에이징 이면서 이제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런 삶을 다들 추구하는 트렌드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트렌드의 형성의 요인은 뭐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글로벌 뷰티 브랜드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글로벌 뷰티 브랜드에서 컨셉을 정해서 뭐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이런 컨셉, 이런 캠페인으로 간다.
그러면은 광고부터 시작해서 색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 색감을 마음대로 정하진 않겠죠. 그래서 올해의 컬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뭐 광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종 브랜드에서 띄우죠. 띄우고 판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대중들은 당연히 이런 거를 접하고 또 구매도 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명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꽤 크죠. 그냥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뭐 유튜버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뭔가를 하고 나타나. 그럼 요즘은 뭐 연예인급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스타일링을 한다던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패션 쪽일 수도 있는데 패션위크나 컬렉션이라든가 그런 셀럽들이 스타일링 한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패션위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의상도 어쨌든 컬러부터 스타일부터 그리고 또 어때요? 메이크업, 헤어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패션위크 컬렉션들, 브랜드 컬렉션들을 보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어때요? 셀럽들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헤어, 메이크업, 뭐 전반적으로 다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대중들이 또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는 뭐 전체 다죠. 그죠? 패션만 말하는 거가 아니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특히 또 패션 위크에 이렇게 셀럽들이 참가를 또 해요. 그죠? 이분들이 또 스타일링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그런 트렌드 형성 요인들이 많죠. 많더라도 사실 뭐 안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가면 알 수가 없고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죠? SNS로. SNS로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뭐 한 10초 만에 뜨는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로바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트렌드의 형성이 어떻게 보면 SNS가 역할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NS에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보잖아요. 없다면 못 볼 걸 휴대폰 하나로 보기 때문에 트렌드 형성에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체를 통한 확산, SN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매체, 방송, 언론 그런 데서 이제 뭐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형성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랑 유명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있었고, 그죠? 브랜드에서 뭐 올해의 캠페인, 올해의 제품 해서 그런 것들을 티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어때요? 노출을 하니까. 그리고 패션위크 컬렉션 셀럽 스타일링으로도 트렌드 형성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어때요? SNS나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트렌드 형성의 요인 중에서 SNS나 매체를 통한 이제 확산이 요즘은 제일 큰 그런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OT부터 시작을 해서 트렌드 2의 트렌드의 특징, 우리 정의랑 특징 했고요. 그리고 뷰티 산업에서의 트렌드를 알아봤고, 트렌드의 특징 중에서 시기성, 대중성, 변화성이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과 문화적 반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 형성 요인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영향, 그리고 패션위크 컬렉션 셀럽 스타일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랑 매체를 통한 확산으로 트렌드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